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도 이 포맷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데브의 작업실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아는 내가 가진 건담. 최근에 섬광의 하사웨이가 극장 개봉이 연기됐다고 발표가 났죠. 그 섬광의 하사웨이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연방군 기체가 있습니다. 무려 뭐죠? 양산형이죠. 양산형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가 사실은 애니메이션에서는 먼저 데뷔를 해요. 어디서? 유니콘에서 데뷔를 하죠. 그래서 프라모델도 유니콘 시리즈로 먼저 공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나오게 했는데, 바로 구스타프 칼입니다. 구스타프 칼은 어떻게 보면 이 양산형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커진, 이 MS가 모빌수트가 가장 덩치가 커진 시대의 그때 나왔던 양산형이기 때문에 덩치가 상당합니다. 섬광의 하사웨이에서 뭐 메사도 그렇고 뭐 크시 건담이나 페넬로페 이런 쪽은 정말 한정없이 크잖아요. 거기에 발맞춘 건담이라고 모빌수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태가 아주 잘 보이죠. 이거는 정식적으로 유니콘 버전이나 아니면 구스타프 칼 버전이나 뭐 특히 어떤 설정에 맞춰서 컬러링을 한 그런 장르는 아닙니다. 이 장르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카페에서 천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디자이너가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한 것을 저한테 이번 최근에 하고 있는 라이브 이벤트에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걸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제가 그 참에 여러분들께 따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뒤태가 아주 멋있죠? 자,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스타프 칼입니다. 짜잔. 우와 엄청 커. 더 뒤로 가야 되겠다. 엄청 크죠? 이야, 진짜 대단히 크고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제 얼굴은 뭐 안 보셔도 되죠. 자, 구스타프 칼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도록 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컬러링을 얘가 일반적인 컬러링을 한 게 아니라 무려 위장무늬를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장무늬 적용을 했다는 것이 그냥 독특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구스타프 칼이 솔직히 좀 덩치는 크지만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없잖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상쇄시킨 그런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산기라서 유니콘에서도 잠깐 나오다가 그렇게 되고, 뭐 내러티브 건담에서도 정말 잠깐 나오고 그냥 처절하게 양산형의 어떤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폭죽과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덩치 자체나 압도하는 느낌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장르를 프라모델 쪽으로 봐도 사실 엔진은 나오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죠. 거기에다가 이 HG로만 잠깐 나와 있는 상태라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장르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눕덕진 부분,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듬직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그죠? 이게 무장이 너무 없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돌격대 같은 느낌, 막 몸으로 막 맞아가면서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해 나가는 그런 느낌의 기체이긴 해도 근처 가다가 폭파되겠죠. 폭죽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장르를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천양님이 만들어주신 장르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가동을 조금은 해요. 그러니까 무릎 쪽은 가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 고관절부는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동부가 조금 있어요. 가동부가 조금 있고, 스커트도 가동이 조금 되고, 재밌는 거는 이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 여러분들 좀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파이프는 자,
잠깐만요. 가까이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렇죠. 빨대입니다. 네. 그냥 빨대예요. 검정색으로 색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트로우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스트로우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넣었다는 거. 검정색으로 색칠을 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죠. 거기에다가 측면 디테일 부를 보면 측면 어깨 부분 덕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구멍이 쪽에 구멍이 뽕뽕 나 있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양철로 되어 있는 저 화방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구멍 뻥뻥뻥 뚫려진 알루미늄 판을 팝니다. 그거를 타공판을 가지고 디테일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잘 하셨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장르에서 최고는 역시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위장문. 저도 위장무늬 작품을 몇 가지 해봤지만 이 위장무늬가 은근히 좀 짜증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짜증나냐면, 첫 번째, 위장무늬는 레이저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위장무늬가 쉽게 벗겨져서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 위장무늬는 기본적으로 잉크젯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데칼링은 또 레이저로 하는 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잉크젯으로 들어왔다가 나온 걸 다시 데칼링을 입히기 위해서 레이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커팅기로 가는 거죠. 굉장히 여러 번 손이 가는 그런 장르인데, 그만큼 스타일은 정말 스타일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군형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컬러링이 아닌 다른 컬러링을 입히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또 위장무늬까지 넣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완성도도 높아지고 디테일이 부족함이 더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50cm급이라 사실은 여러분들 장르나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좀 면적이 넓고 휑한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장무늬가 상당히 많이 상쇄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항상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만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일단 120g짜리 종이로는 이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약간은 있어요. 약간씩 구겨져 있는 느낌도 약간은 있지만, 뭐니 해도 만졌을 때 안쪽을 보강을 한 부분은 보강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보강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보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약간씩 그렇게 보면 약간씩 구겨져 있는 느낌이 있는 걸 보니까, 보강을 하더라도 약한 부분,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이라든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좀 쉽게 잘 찌그러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적에는 조금씩 두꺼운 종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 특별히 흠잡을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카페의 어떤 디자이너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가동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오링 방식의 가동은 아니에요. 자, 팔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보시면 가동 핀이 이렇게 아크릴봉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호스를 많이 쓰는데, 이 작품은 아크릴봉으로 되어 있고, 아크릴봉과 함께 이 작품의 어떤 가동핀 부분을 보면, 암쪽을 보면 이게 실리콘 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실리콘 판에다가 타공을 해서 구멍을 내서 이 아크릴봉으로 넣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가동부가 생각보다 좀 빡빡하고 좀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안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가동을 한 게 보강을 한 게 아니라서 조금 보면은 제가 만들지를 않아서 쑥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약간 헐렁한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글쎄요, 판이 좀 안쪽에 좀
헐겁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 가동을 할 때는 보강이 생명인데 여러 부분에서 보강을 동시에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헐거워지는 게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팔꿈치 부분은 아주 굉장히 견고한 편이라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팔이 펴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안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은 아주 잘합니다. 네, 자립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자립은 큰 문제가 없느냐? 나 출연하고 싶은데. 자립은 왜 큰 문제가 없느냐? 역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다리 무게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작품은 무릎 쪽 이하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전체를 다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가동을 할 때 가동 핀을 빡빡하게 했다든지 그런 효과는 조금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빡빡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서 뒤로 넘어가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네요. 장르 중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이렇게 뒤를 돌려보면 쉴드가 보이죠, 여러분. 쉴드가 보이는데 이 구스타프 칼의 쉴드가 왼쪽 팔이 아니라 백팩 쪽에 거치가 됩니다. 그죠? 백팩 쪽에다가 이제 접착이 돼서 이게 옆으로 돌거나 해서 쉴드를 운영을 하는 타입인데 이걸 전부 고정을 해 두셨어요. 원래 가동핀은 다 있는데 고정을 다 해 두셨어요. 물론 가동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죠. 고정 좋습니다. 고정을 다 해 두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정보다는 고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좀 어떻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혹시라도 이거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듬직하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시는 분은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상당히 듬직해서 보기가 좋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구스타프 칼 천양님의 장르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보시고요, 후원하셔서 만들어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로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처럼 자기 작품을 만들 때 이렇게 위장문이라든지 다른 컬러를 사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특히 이런 양산기는 이런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컬러링을 지키지 않아도 훨씬 더 멋있는 장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스타프 칼 소개시켜드렸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 저희 페이퍼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 화목토일 나올 동안에 있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